10월 9일은 한글날이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휴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자기 나라 글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을까요?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인간의 지혜가 축적될 수 없었고 문명이라는 것도 없었을 테죠. 문자는 마치 공기의 존재처럼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역사상 인류가 사용하여 온 언어는 약 7천 종류 이상이었습니다.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언어만 해도 140여 종이 넘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간은 77억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 중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약 138종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가 약 14억, 중국어가 10억 명 정도로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어는 약 7천만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대언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문자 역사상 가장 최신이자 최근에 발명된 문자이죠. 만일 한글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이죠. 사실 세종대왕의 한글의 제자 원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 회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을 만든 원리를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세종실록에 한글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회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의 제자 원리가 밝혀졌었죠.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다른 나라의 문화적 식민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문자가 없으니 다른 나라 문자로 우리말을 표기해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우리말도 상실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을 건데요. 한자나 영어로 우리말을 표기해야 했다면 국민들의 지식 획득과 전달력은 형편없이 낮았을 것이며 이에 우리는 어디서든 자존심 한번 내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언어와 문자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죠. 사실 현재 언어는 있으나 고유한 문자를 가진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계화되고 광범위하고 복합 민족이 사는 오늘날 자신들의 문자를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에 최근엔 우리의 문자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을 받으며 인도네시아의 문자 없는 한 마을에 건너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글자를 갖게 된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쓰고 읽기 시작해 마을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죠. 이처럼 오늘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한 마을의 기적을 선물한 사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소수 민족으로 인구 약 7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퉁섬 남부 바우바우시와 그 일대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의 공식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수 민족이 많다 보니 이들의 고유어도 많이 존재했는데요. 350여 개 민족이 550개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부퉁섬에도 50년 전까진 30여 민족이 살았지만 언어가 없어지면서 다른 민족에 흡수돼 지금은 13개 민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족의 정체성은 언어라는 걸 대변하듯 유네스코 같은 기관에서 소수 민족에게 로마자라도 써서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도록 독려하는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찌아찌아족은 로마자가 아닌 한글을 쓰기를 결정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 덕에 드라마 대장금이 인기였으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고 한글의 우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퉁섬에 사는 드리는 한글 전도사로 유명합니다. 부퉁섬 소수 민족인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부족어로 채택한 2009년 현지 교사로 파견된 정덕영 씨에게 처음 한글을 배웠다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인 2016년엔 정 씨의 한글 교실 자원봉사를 자처해 한국어도 익혔었습니다. 지금은 보조교사로 바우바우시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죠. 그녀는 문자를 아는 것은 힘이며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찌아찌아족은 우리나라의 한글 나눔 1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바오바오시는 2009년 훈민정음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글이 보급된 바오바오시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BTS나 엑소 등 한국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영화를 동시 상영하고 깐풍 꼬레아라는 한글 거리도 생겨났죠. 일부 도로에는 한글 표지판도 생겼는데요. 뜨리는 한글을 배운 현지인들 사이에선 다른 사람이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우쭐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역시 문자는 지식을 축적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뜨리는 원래도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다고 합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을 익히고 읽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현재 뜨리의 한국어 실력은 유창한 수준에 와 있죠. 사실 찌아찌아족 사람들이나 한글을 공부한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매력 포인트나 다름없는데요. 본래 한글은 문자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백성들을 어여삐 여긴 세종대왕이 여러 학자들과 고심하여 만든 우리만의 문자이기에 한글은 매우 배우기 쉽게 만들어졌죠. 찌아찌아족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며 한국어 선생님에게 감사 편지를 전하곤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편지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글을 배우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죠. 최근의 한류 열풍도 언어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친근한 매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영어권의 영화나 노래와 대등한 경쟁 속에 한글이 한 문화적 장르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K-팝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넘어 본고장 유럽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 제2차, 제3차의 파급 효과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언어적 측면을 뛰어넘어 한글 자체의 우수성과 경제적 가치를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이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는 부문은 당연히 활자를 다루는 출판 광고계입니다. 한글은 다시 조형이나 시각 디자인을 통해 산업화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죠. 이러한 한글의 산업화는 각종 패션 장신구, 귀금속, 인테리어, 조명, 기프트, 관광용품 등 다양하게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한글만이 가질 수 있는 모양새는 또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모양새이죠. 그 독창성과 예술성은 생활환경과 그 용품들은 물론 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우리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모든 표현을 발음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또한 유연성이 좋아 숫자 등 순간 정보나 내용을 쉽게 외우고 기억할 수 있는 문자인데요. 단적으로 한글은 숫자나 문장을 쉽게 외우거나 기억시킬 수 있는 반면 다른 언어들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 크게 다르죠. 한글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존력과 국민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존립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갖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를 지켜냈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국력을 만들어내 그 우수성을 전파시킨 것인데요. 이에 앞으로도 우리 한글 콘텐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